안녕하세요, 여러분. 의사결정의 심리학.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오늘 짧게, 가능한 한 짧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 그 1장, 2장, 3장, 일부의 1장, 2장, 3장을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책은 총 주제로 봐서는 5개의 큰 덩어리가 있죠. 5개 부가 있고, 그래서 결론까지 하면 6개 부가 1부서부터 결론까지 6개 덩어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덩어리 일부라고 할 수 있죠. 두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이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시스템 일부에는 이제 이 다니엘 커너만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 세 가지 등장인물, 주요한 우려, 게으른 통제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그 등장인물에 대한 얘기죠. 이 책에 이제 나오는 에, 등장인물은 크게 보면 시스템 1, 시스템 2죠. 시스템 1이 무엇이고 시스템 2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책의 주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1은 뭐라고 그랬죠? 빠르게 생각하기, 자동적으로 떠오르고 노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2는 이제 주의와 집중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많이 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 이 책을 보면 여기 화난 여자 얼굴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책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이 사람 화가 났고 머리를 감았고 뭐 여자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바로바로 떠오르죠. 이런 것들이 시스템 1입니다. 그런데 시스템 2는 27 곱하기 34 얼마일까? 이거는 탁 떠오르지 않죠. 우리가 암산을 하든 종이 쓰든 여하튼 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 답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뇌는 우리의 정신작용은 이렇게 기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빨리 떠오르는 게 있는가 하면 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부분에 의사 결정 작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배운다. 그럼 우리는 사실 가끔 저도 우리가 기계 같다. 아니면 컴퓨터 같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도대체 우리는 여기 중에 뭐냐 이러는 거죠. 시스템 1은 막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막 떠올라요. 근데 시스템 2는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Who are you? 당신은 누구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나는 의식적이고 내가 선택하고 이런 거니까 시스템 2로 동일시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라는 거죠. 시스템 1은 그럼 뭐야? 내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이런 어떻게 보면 작동 방식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나가 누군가 라는 거죠. 사실 되게 애매하죠. 이게 다 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만 하여튼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뭐 여기 이제 책에 보면 그 예시가 나옵니다. 시스템 1 예시. 뭐 멀리 있는 거를 딱 우리가 보고서 무엇이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이걸 우리가 감지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소리가 났을 때 소리 난 방향을 알아낸다. 방향을 알 수 있는 소리가 저쪽에서 났다. 이건 자동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2 플러스 2 그냥 4가 떠오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목소리에서 적대감을 감지해요. 그 다음에 대형 광고판에 적힌 단어를 읽는다. 이건 뭐 별로 수고가 필요하지 않죠. 텅 빈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다. 뭐 자동차를 많이 몰아본 사람은 이거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나 체스를 둘 때 여기다 두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떠오르는 게 있어요. 직관적으로. 이거는 많은 뭐랄까 체스를 둔 사람, 또는 장기를 둔 사람, 바둑을 둔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반복된 훈련이나 경험을 통해서 이게 딱 떠오름.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직관입니다. 그 다음에 단순한 문장을 이해하고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직업에 대한 뭐랄까 이게 사람에 대한 성격 온순하고 찬찬하며 아주 꼼꼼한 남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직업이 떠오른다. 뭐 도서관 사서라든지 이런 게 떠오른다면 이런 것도 뭐랄까요 시스템 1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시를 이제 이 책에서 들고 있는 걸 봤는데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 있구나 여기에 여러분들이 눈치챘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그냥 타고나는 것, 동물과 같이 타고나는 것들이 있어요. 네. 누가 안 가르쳐줘도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타고나는 것들이 있다. 유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래된 사회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뭐랄까요 떠오르게끔 자연스럽게 떠오르게끔 되는 그런 또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 플러스 2는 4라고 떠오르죠. 바로 떠오릅니다. 근데 이걸 배우지 않았으면 우리는 안 떠오를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 플러스 2, 1 플러스 1 금세금세 떠올라요. 우리가 안 떠오르고 싶어도 떠올라요.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 그냥 자동적으로 떠오른다.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사회화 과정을 거친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매너를 꼭 뭐 의식을 생각 안 해도 떠오르는 경우, 그렇죠? 네. 이게 보통 뭐 교양이라고 한다, 뭐 매너다, 예의범절 이런 것 중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오랫동안 그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근데 서로 마주보면서 가진 않아요. 다 같은 방향 보고 가죠. 누가 내 앞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간다 그러면 이상하죠. 그거는 우리 상식에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유전적으로 어떤 타고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시스템 2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가 들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달리기에서 출발 신호에 대비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서커스에서 광대에 주목한다. 그 다음에 이 북적대고 시끄러운 방에서 어떤 목소리, 특정인의 목소리에 집중한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여러 가지 좀 또 평소보다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 빨리 걸으려면 그 페이스를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에 글자 다라는 글자가 몇 개가 나오나. 그 세는 것도 집중력이 필요하고, 상대에게 내 전화번호를 알려줄 때도 집중력이 필요하고, 아주 좁은 공간에 주차를 할 때도 조심스럽게 들어가죠. 이게 이제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건 가치를 이렇게 비교할 때도, 뭐 세탁기, 여기 세탁기 얘가 들어있는데 세탁기 두 대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세금 신고서를 작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복잡한 논리적 주장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다 주의집중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2는 뭐랄까요? 뭐랄까, 집중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집중력에 한계가 있어요.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관심을 우리가 이제 보이고 집중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무한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 구조가. 거기에 이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책을 냈는데요. 실험을 한 거를 이제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The Invisible Gorillas라는 책을 썼는데,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데니엘 사이먼스라는 두 사람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되게 재미난 책인데,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인지의 오류에 대한 것을 여러 기억의 착각, 뭐 지각의 착각,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착각을 한 6개인가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행동경제의 하나의 설명하는 하나의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 분야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고릴라에서 이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을 한 거를 인터넷에서 쳐보면 그 실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한국에서 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뭐 이제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흰색 옷을 입은, 흰색 티셔츠를 입은 팀과, 또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팀이 농구 공을 이제 서로 빼앗고 패스하고 이런 건데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흰 티셔츠를 입은 팀이 서로 패스하는 것을 숫자를 세라 라는 과제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거를 집중하지 않으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이렇게 이제 세게 해놓고 세도록 해놓고, 원래 이제 알려고 했던 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는데, 고릴라복을 입은, 고릴라 이렇게 한 뭐랄까요, 복장을 한 사람이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그 화면을 쓱 지나갑니다. 그 장면을 지나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사람들이 그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꽤 10초 동안 뭐 이렇게 고릴라 흉내를 내면서 지나갔는데도 한 50%는 알아보지 못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시스템 2는 주의 집중을 여러 군데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집중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일에 이렇게 막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걸 못 본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에서는, 라는 책에서는 터널 비전이라고 해요. 터널 비전. 터널에서 이렇게 그 앞에 터널 뚫린 것만 이렇게 보는 거죠. 나머지는 다 싹 가려지는 겁니다. 나머지 싹 가려지니까 못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 자기가 인간의 그 인식 작용이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릴라가 그렇게 이렇게 지나갔어? 믿을 수 없어. 그런 거죠. 만약에 지나갔다면 난 분명히 봤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고리라는 책에서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자백이나 상황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어서 그걸 못 봤을 리가 없어. 근데 사실 못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해가 생기고 그게 오해가 잘못하면 이제 누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예가 나옵니다. 여하튼 간에 보이지 않는 고릴라 이제 이 얘기는 시스템2가 자원이 한계가 있다. 즉 관심이라는 자원, 어텐션이라는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텐션이 무한대로 이것도 관심 보이고 이것도 동시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스템 2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뭘 해야 되느냐와 관련되는 얘기인데 주인공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주인공은 누구냐? 주인공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기 등장인물이 있다고 그랬죠?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 등장인물이 있어요. 시스템 1, 시스템 2. 우리가 동일시하려고 하는 건 시스템 2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 자유의지, 뭐 이런 것을 하고 내가 결정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시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시스템 2예요. 그런데 사실 많은 결정들이 시스템 1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우리가 시스템 1에 많이 의존해서 살고 또 시스템 1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책의 주인공은 누구냐? 이 책이 영화라고 치면 이 책의 주인공 누구냐? 시스템 1입니다. 이 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시스템 2가 아니에요. 시스템 1입니다. 시스템 1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게 연구 영역인데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냐면 오류입니다. 에러. 영어로 하면 에러 또는 이 책에 뭐 이제 2부에 나오는 편향 같은 거 그것만 이제 biases 이런 것들 편향, 오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스템 1이 시스템 2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의사결정을 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고 진화되어 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빠르게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빨리빨리 결정하게끔 하고 또 문제가 좀 복잡하다 그러면 시스템 2를 동원해서 하고 그래서 분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문제는 이 우리의 인류의 진화의 역사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수렵 채취 시대의 뇌와 몸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수렵 채취 시대에라는 환경에 우리의 의식과 몸과 뇌가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그가 생긴다는 거죠. 옛날식으로 해서는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옛날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 근데 지금 현대 생활에서는 그렇게 해서 곤란해 라는 거죠. 네. 현대 생활에 우리가 마치 직관대로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오류가 생겨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오류를 가지고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책으로 썼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제가 이제 요 얇은 종이 여기 있잖아요. 요런 종이라고 할까요? 요런 종이. 요런 종이를 이렇게 50번 접는 거예요. 한 번 접고, 한 번 접고, 또 그걸 또 두 번 접고, 또 접은 걸 또 한 번 접고, 이렇게 해서 50번 접으면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경우에는 다 뭐 한 요 정도, 요 정도, 뭐 많게 올라간다면 요 정도, 뭐 여기 높이 저희 집 방인데요. 높이까지, 천장까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태양을 갑니다. 이 얇은 종이를 50번 접었는데 태양을 간다는 얘기는 우리 직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얇은 종이가 50번 접으면 무슨 태양을 가? 이렇게 생각이 쉽거든요. 이에 50승이라는 것, 승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이거는 왜 우리가 이해를 못할까요? 직관적으로. 이에 50승을 계산해 보면 알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나오는구나. 그런데 직관적으로는 안 떠올라요. 이것은 스랩처치 시대에는 이런 개념이 필요 없었다는 거죠. 한 마리 잡고 두 마리 잡고 이런 개념이었지 더하기나 뭐 이 정도 개념이 승에 이게 50승? 필요 없어요. 그 시대에는. 근데 지금 현대 생활에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게 이게 엑스포넨셜하다 그러죠. 지수의 확장이 일어나는 시대. 이렇게 리니어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복리라고 그러죠. 복리. 투자에서도 복리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투자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2%의 이자율과 7%의 이자율이 5% 차이밖에 안 나니까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네. 나중에 못 따라가요.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고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 갭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이게 복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현대 생활에 맞지 않는 아직 진화가 덜 돼서 시스템 1 가지고 했을 때 많은 이점이 있지만 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있지만 그것이 오류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 오류를 그러니까 무엇일까?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그 오류에 관련되는 여러 것들을 이제 1부에서 소개지만 2부, 3부, 4부, 5부까지 다 오류에 관련된 뭐의 오류? 시스템 1의 오류.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 1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오류를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오류를 일으키는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이 뮬러리어 착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뮬러리어 착각. 이 선이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선분이죠. 예. 네. 이게 똑같은 길이라도 이게 이렇게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길어 보입니다. 자로 재면 똑같은데 시각적으로 착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안 되죠. 우리의 시각을 믿으면 안 되듯이
시스템 1이 직관적으로 막 자동으로 떠오르는 것을 무조건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믿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네, 그런 거를 한 학기 동안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뭐 이 사람이 이제 에, 뭐랄까요? 어, 음, 이 등장인물을 시스템 1, 시스템 2로 정했는데 사실 뭐 이거는 하나의 그 허구예요. 우리 뭐 특정한 뇌 부분에 시스템 1이 있고 시스템 2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 1, 시스템 2를 마치 등장인물로 만들어 놓고 설명을 하면 우리가 빨리빨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허구다. 유용한 메타포다. 라는 거죠. 이게 무슨 실제로 존재한다. 뭐가 어떤 실체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이 무슨 뭐 무슨 사람입니까? 무슨 엔터티 실제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빨리빨리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 자기는 그렇게 변명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와 노력. 이거는 사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간단한 얘기만 하고 동공에 대한 얘기죠. 우리는 눈의 동공입니다. 동공. 동공이 어떤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면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고 집중력이 최고조로 되면 동공이 최대한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거나 포기하면 어떻게 동공이 다시 작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지집중이 필요한 시스템 2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몸으로 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몸과 함께. 그러니까 몸이 긴장하고 뭐 심장박동이 좀 빨라질 수도 있고 또 동공이 확대되고 이런 현상을 보인다는 얘기들을 쭉 적어져 있는데 이 장은 그렇게 뭐 몰라도 될 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한 번 정도만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게으른 통제자다 라는 겁니다. 3장인데요. 여기서 게으른 통제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누굴까요? 시스템 2입니다. 시스템 2가 게을러요. 시스템 2의 속성입니다. 시스템 2는 왜 게으를까요? 뭐라 그랬죠? 에너지가 든단 말이에요. 주의 집중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한대로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절약하려고 하죠. 특별한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에너지를 보존해야 되니까. 특별한 경우에 써야 될 수 있는 상황 대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소 노력을 한다는 거죠. 에너지가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집중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분의 이제 예가 나오는데 자기가 이제 글을 쓸 때 글 쓴다는 건 자기 통제고 집중이잖아요. 되게 어려워요. 자기 통제를 일을 글을 쓰고 집중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고 막 이런 게 이제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또 뭐 핸드폰 있으면 인터넷 보다가 또 냉장고 가서 뭐 좀 꺼내서 먹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집중하고 뭐 이런 거죠. 힘들다는 거죠.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이게 이제 시스템 1의 특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력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쉽지 않다. 근데 거기에 예외적인 경우, 이건 뭐 그 이 책의 주제는 아닙니다. 몰입, 영어로 하면 flow라는 개념인데, flow. 이 개념을 이제 처음 얘기한 사람이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자, 지금은 이제 명예교수로 계신 칙센트 미아이라는 분이 쓴 몰입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여기서 많이 옛날에 많이 소개됐었는데, 지금도 아마 여러분 책을 구입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플로우라는 책. 그러니까 몰입이라는 책. 몰입은 뭐냐면 내 나를 잊고 또 뭐예요? 시간도 잊고 장소도 잊어버리고 어떤 일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잃고 나를 잊어버리고 시간도 잊어버리고 장소도 잊어버리고 완전히 몰입돼 있어서 이걸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몰입돼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들어요? 에너지가 안 들어요. 근데 엄청난 집중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최적의 경험, optimal experience, 최상의 경험이라고도 변형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스포츠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몰입의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엄청난 그 행복감, 뭐라 할까요? 하여튼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뭐라 할까요? 칙센트미아에는 우리 인생이 바람직한 인생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입을 할 수 있는 행위와 직업과 뭐 활동을 많이 가질수록 좋다. 그럼 그 몰입의 조건이 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책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잠깐 이제 소개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스템 2는 이 몰입과 이제 몰입은 뭐 다른 거죠. 그래서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힘들다. 시스템 2를 풀 가동하는 것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고갈이 돼요. 시스템 2는 고갈이 됩니다. 에너지가 방전되는 거죠. 그걸 이제 자아고갈이라고 합니다. 자아고갈. 그러니까 에너지가 또는 주집중이 많이 필요한 과제를 시키고 예를 들어서 뭐 유혹적인 예를 들어서 뭐 샐러드냐 초콜릿이냐 그럼 막 그 시스템 2적인 에너지를 많이 쓴 상태에서는 이런 그 단 거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유혹에 쉽게 굴복해요. 방전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이 통제한다는 거, 내가 뭐 샐러드를 먹어야 돼 건강을 위해서. 단 걸 먹으면 안 돼. 이걸 내가 통제하고 있는데 그 통제가 무너지는 거죠. 내가 시스템 2를 너무 많이 쓰면 자고갈이 일어나서 이게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통제력을 발휘해야 할 일에 대해서 쭉 이제 뭐 예를 이 책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런 자기 통제력을 발휘할 일을 하다 보면 자고갈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고갈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 내가 자고갈이 일어났다. 아니면 상대방이 자고갈이 일어났다를 암시하는 행위가 어떤 게 있냐면요. 뭐 일단 그러면 이 자기 통제력을 발휘해야 할 한 예를 들면 야 흰곰 생각하지 마. 그럼 막 흰곰 생각하지 않으려고 막 노력할 어렵죠. 바나나 생각하지 마. 바나나 생각 안 하기 어렵죠. 자극적인 영화를 보며 감정 반응을 억누른다든지 갈등이 내재된 선택을 연달아 한다든지 타인을 감동시킨다든지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에 자상하게 반응한다든지 인종이 다른 사람과 의견 주고받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종교적으로 다르거나 인종이 다르거나 정치적 신념이 다른 사람끼리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많은 걸 나를 억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기 통제를 발휘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힘들어요. 네. 그럴 때 이제 자아고갈이 일어나는데 자아고갈이 일어났을 때 뭐 어떤 행동이 일어나느냐? 평소 식습관에서 벗어남.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이제 식습관을 잘 들여놓은 것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고 충동 구매에 따른 과소비가 일어나고 또 과도한 반응을 뭔가 불쾌한 얘기를 평소에 그냥 넘어갈 말을 뭐랄까요? 과도한 반응을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올바르게 하는 능력이 떨어지죠. 인지적 능력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그럴 때는 결정을 하면 안 되겠죠. 좀 쉬었다가 내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가석방 실험이 있는데 가석방을 어떤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가석방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그러니까 식사를 먹고 나서는 바로 봐서 이 가석방률이 올라가고요. 식사 2시간 전부터 이 가석방률이 떨어져요. 그리고 식사 바로 전에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것은 매우 비합리적이죠. 근데 우리가 이 배고파서 자고갈이 일어나면 이런 일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석방이라는 이런 것 내가 당사자라고 그러면 이건 너무나 웃기는 일이잖아요. 심사하는 사람들이 배가 고프냐 식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건 황당한 일이죠.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 포도당을 먹으면 자아고갈이 좀 해소된다는 그런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아고갈이 일어난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좀 쉬는 거죠. 쉬고 나서 해야죠. 예, 그 일을. 내가 자아고갈이 일어나는 상황이야. 그러면 나는 쉬어야 돼요. 예, 그러고 나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면 포도당을 좀 먹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쓰여져 있고요. 그래서 이 게으른 시스템 2 게으르다고 그랬죠. 예.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른 걸 믿어버리는 상황. 여기 이제 예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야구 방망이와 공의 가격을 계산하는 건데요. 예를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구 방망이와 공 세트가 1달러 10센트다. 야구 방망이와 공의 합계, 그렇죠? 합계가 1달러 10센트다. 근데 방망이는 공보다 1달러가 더 비싸다. 그러면 공은 얼마겠는가? 바로 떠오르는 거는 직관은 10센트라고 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이건 정답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쉽게 직관이 얘기하는 그렇지 10센트. 근데 시스템2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정답을 틀리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어봐. 시스템2가. 야, 이런 쉽게 쉬운 문제를 낼 리가 없잖아. 한번 계산해 볼까? 이렇게 한번 걸르면 이제 정답을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까. 자, 공이 10센트면 뭐예요? 방망이가 1달러가 더 많으니까 공은 1달러 10센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이 10센트면 1달러 합치면 1달러 20센트가 되니까 1달러 10센트가 안 되는 거죠. 정답은 50센트죠. 50센트가 돼야
이거는 50센트, 1달러 50센트. 1달러 더 비싸죠? 합치면 1달러 10센트. 1달러, 1달러 10센트. 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5센트죠. 50센트가 아니라 5센트.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뭐 책에 보면 여러 얘기가 우리가 이제 쉽게 그 뭐랄까요, 직관적으로 대답하는 것들이 틀리는 예들이 이렇게 쭉 그 문제들이 예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가장 유명한 예가 이제 야구공과 방망이 세트의 가격을 계산하는 문제가 보통 파퓰러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지능 통제 합리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수업을 마칠 텐데요. 아, 마시멜로 실험 있죠. 4살짜리 아이들을 이 방에 아무것도 없는 방에 과자를 두고 마시멜로 같은 걸 두고 야, 너 여기 15분 동안 안 먹으면 이걸 손대지 않고 안 먹으면 15분 후에 하나를 더 줄게 라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한 거죠. 아이들을 이제 관찰한 거죠. 어떤 아이들은 못 참고 그냥 먹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뭐 힘든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견뎌서 2개를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자기 통제가 좀 강하고 한쪽은 자기 통제가 약한 거죠. 자, 이런 경우 나중에 추적을 해보니까 뭐 마약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또는 지능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그 참은 아이 집단이 마약에도 덜 손을 대고 범죄도 덜 하고 또 지능에도 큰 차이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머리를 쓰는 업무에서 높은 실행 조절력을 보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국은 그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는 사람들, 자기 통제가 잘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시안적인 선호도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직관적인 대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시스템2가 보다 개인차로가 있는데 시스템2가 좀 더 게으른 거죠. 시스템2가 좀 더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차예요. 이거는 뭐 환경의 원인일 수도 있고 타고난 것도 있을 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걸 그러면 어떻게 개발할까 이런 게 이제 과제겠죠. 어떻게 또 부모가 양육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시멜로 테스트에 대한 실험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들이 이미 부모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게 깔려 있다. 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아이들, 야 이거 참으면 뭐 해줄게 해놓고서 부모 안 해줘. 그럼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먹어야죠. 부모가 약속을 안 지키는데. 근데 이제 부모가 이제 뭐 그런 약속을 잘 지키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그런 걸 믿을 수 있는 신뢰가 있고 참는 능력이 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부모의 역할도 굉장히 큰 거예요. 특히 어렸을 때, 어린아이 때, 4살 때 모든 게 다 결정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랑을 받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 평생 유리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다. 유리한 어떤 심성,
또는 유리한 그 마인드셋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통제도 더 잘하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여기서 이제 지능과 합리성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능과 합리성 다르다는 거예요. 합리성은 이렇게 통제하는 거고요. 나를 오류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고 이렇게 오류에 빠지지 않은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면 지능은 문제를 잘 풀고 머리가 팩팩 돌아가고 IQ 테스트 같은 거죠. 이런 거라는 거죠. 이거하고 합리성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아까 제가 주식 투자 얘기도 했지만 주식 투자를 IQ가 높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잘할 것인가, 투자를 잘할 것인가. 그래서 멘사라고 엄청난 천재들만 가입한 그런 그룹이 그런 뭐랄까요? 그런 그룹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 멘사 사람들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게끔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수익률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능이 높다고 해서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투자를 잘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통제와 합리성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 걸 보면 이게 이제 다른 능력인 거죠. 다른 능력.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그 책을 보면